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네, 좀 쌀쌀합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것보다 화면이 오히려 깨끗하게 나오네요. 지금 굉장히 흐린데, 오행, 음양 사상 오행의 다섯 번째 수기입니다. 수기. 목화토 금수의 수기. 수는 사방 동서남북으로 얘기하면 북방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방수라는 건 우리가 좀 춥다, 우리가 북쪽하면 춥잖아요. 춥다 그런 느낌을 받죠. 북방수라고 사방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계절로는 겨울이죠. 겨울 춥죠. 계절로는 겨울, 사방으로는 북쪽, 그리고 사람으로는 신장 방광을 수에 배열을 합니다. 수라는 건 이제 금의 단계에서는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죠. 금의 단계에서는 끌어모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끌어모은 게 이제 완전하게 딱 만들어지는 거, 결정체라고 하죠. 결정체라고 하는 것들, 이걸 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방광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분, 찌꺼기, 이걸 금기가 끌어오면 방광에서 그걸 모아서 내 몸의 외부로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수입니다. 근데 수를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16수라고 하는 거죠. 16수. 1이라는 거, 1이라는 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0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1에서 시작해서 2, 3, 4, 5, 6, 7, 8, 9까지. 그래서 옛사람들이 꽉 찬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낫다 그러죠.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낫다 그러고요. 꽉 찼다는 건 죽을 때가 된 걸 의미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꽉 찬 것. 근데 꽉 차지 않고 약간 모자란 상태는 최고 상사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과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요, 높은 산에 딱 올라가는 순간 뭐죠? 이제 내려가야 되죠. 이제는 내려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쭉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정상을 바라보는 그 바로 밑에죠.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9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선 것도 좋지만 그 정상의 바로 밑부분, 그래서 1인자보다는 2인자가 낫다라는 표현을 쓰죠. 1인자는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이 모든 걸 다 잘못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돼요. 근데 2인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2인자는 1인자를 보필을 하죠. 근데 모든 권력은 2인자가 다 누립니다. 돈도 2인자가 1인자보다 더 많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1인자보다는 2인자가 낫다 그러죠. 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1인자는 죽어야 돼요.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2인자는 말 그대로 아니다, 나는 1인자가 시켜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 가감되는 거죠. 즉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2인자 하면서 끌어모았던 그걸 가지고 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인자와 2인자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1인자는 곧 죽음을 뜻합니다. 최고 상사점에 찍으면 결국은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수라는 건 그럼 죽음을 의미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건 버리지만 그 안에서 살릴 수 있는 거, 이게 간에서 해독을 하죠. 간에서 해독을 하면, 간이 완벽하게 해독을 하면 찌꺼기를 방광으로, 신장으로 보내요. 왜? 심방광은 수니까. 신장으로 보내면 그 신장에서 마지막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 없는 건 방광으로 보냅니다. 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영양분은요, 간에서 해독해서 독소라고 여기고 신장으로 보낸 것 중에 신장에서 다시 이걸 확인을 해서 이건 영양분이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몸으로. 신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무너지면 신장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왜? 간에서 해독을 최대한 하고 필요 없는 것만 신장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신장은 그걸 방광으로 넘겨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간에서 해야 될 해독을 간이 피곤하면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장이 다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장에서는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한데 간에서 자꾸 버리니까 신장은 다시 거기서 중화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쓸 것과 쓰지 못할 걸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쓸 것은 다시 계속 돌려보내야 돼요. 못 쓰는 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간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신장은 그 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장이 그런 일만 하면 끝나는 거냐? 그런 일만 하면 끝나는 거라면 오히려 괜찮죠. 간에서 할 일을 대신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제2의 해독을 하긴 하는데요, 분리도 하고. 신장의 또 하나의 일은 생명을 키우는 겁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을 신장에서 합니다. 그럼 생명은요, 작은 씨앗이죠. 작은 씨앗. 여성으로 따지자면 난자지요. 여성의 포, 아기 포에는 난자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이죠. 남성의 이렇게 써도 되나요? 남성의 낭심에는 또 씨앗이 들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정자지요. 난자와 정자가 갖춰져 있는 거죠. 이게 제로의 상태입니다. 0. 이걸 북방수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제로의 상태가 돼서 씨앗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둘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우리가 말하는 세포 분열을 하죠. 그 전까지 이걸 수의 단계라 그럽니다. 수. 그래서 여성의 난자가 딱 갖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수의 단계입니다. 남성의 낭심에 들어있는 정자가 딱 갖고 있는 이 상태, 요걸 수의 단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음과 양이 만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났다고 해서 이 순간이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 그거는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물질이라 그러죠.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는 물질이에요.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됩니다. 혼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혼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무속 쪽에서는 영혼이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질이, 난자와 정자가 만난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하고, 그 세포 분열이 어느 정도 된 상태, 그게 3주인가요? 3주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3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질이 아니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 이 순간부터 약 3주 정도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우리 살점하고 똑같아요. 그냥 살점, 머리카락, 뭐 피부, 뭐 이런 일종의 생명이 없는, 어떠한 자기 주체가 없는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이게 3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속에서 말하면요, 영혼이 들어선다 그래요. 영혼이 들어서면 이때부터는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도 뭔가가 하나의 개체가 됐다 이 얘기죠. 이제 3주가 지나면 야도 무언가 하나의 개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3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알아낸 게 아니라서 이게 제가 알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채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이제 머리가 딸려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3주가 지나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떼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떼낼 거라면 3주 이전에. 근데 웃기는 건 3주 이전에 임신이다 라는 결과를 알기가 힘들죠. 그게 힘들어요. 왜? 생명이 아니고 이 여성의 몸에 붙어있는 하나의 그냥 세포일 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게 이 여성의 몸에 붙어있는 그냥 하나의 그냥 세포일 뿐입니다. 물질일 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엄마라는 내가 있고 아기라는 하나의 개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북방수는 이렇게 어둠을 뜻합니다. 지금 아직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어두워요. 근데 화면상으로 좀 환하게 보이네요. 근데 어둠을 뜻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둠. 그래서 북방수 검은색을 뜻합니다. 검은색을 뜻하고 뭔가 모르는 깊숙한 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밖으로 우리가 말하면 나라는 이 개체는 지금 밖으로 드러났잖아요. 누가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지금 수의 성질이 아니죠. 수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라는 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까지가 수입니다. 그때까지가. 밖으로 탁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수가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언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형체를 알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바다, 물, 수심이 깊죠. 그럼 속이 안 보이죠. 그래서 그걸 수라 그럽니다. 물질로는 물을 쉽게 대입을 합니다. 물로서 수의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의 기운은 물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은 상태,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은 그 상태를 수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씨앗, 땅속에 씨앗이 들어가 있으면요 안 보이잖아요. 어느 땅이 있는데 그 밑에 씨앗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씨앗이 형상화되지 않았죠. 밖으로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있기는 있는데 존재하긴 하나 밖으로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거. 이 씨앗이 올라와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수의 상태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은 거, 무언가에 가려져서 볼래야 볼 수 없는 상태, 깊숙한 곳, 이런 상태를 수의 기운이라 그럽니다. 수의 기운은 무언가가 뭉쳐있는 거, 완전하게 이제 뭉쳐있는 거예요. 더 이상 끌어모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완성체가 된 겁니다. 수의 기운은 그 완성체가 돼서 딱 머물러 있는 상태죠.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씨앗이 완성이 돼서 씨앗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끌어들이냐?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가 눈에 보는 씨앗이라는 건요, 그거는 그 수의 기운이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따지면 금의 기운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씨앗 자체는 수의 기운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씨앗은 금의 기운이죠. 단단해져 있잖아요. 단단해져 있고 안에 걸 무언가를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수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지구상의 식물로 따지자면 기후, 날씨, 지역, 북쪽이든지 아니면 남쪽이든지 아니면 적도 부근이든지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 이제 이 안에 보이지 않던 수의 기운이 발동을 시작하는 거죠. 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건 수가 아니죠.
그 전까지가 수의 기운입니다. 수라는 건. 발동을 하기 전까지가 수의 기운이죠. 근데 이 날씨하고 기후 조건이 딱 맞았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의 기운이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목의 기운이 이제 시작을 해서 씨앗을 틔우는 거죠. 발동하기 바로 직전까지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 새싹이고 뭐고 땅속에서도 새싹이 나잖아요. 그 새싹도 나기도 전에 이걸 수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준비가 끝난 상태, 더 이상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로 보존이 가능한 상태, 눈에 보이지 않고 보존이 가능한 이 상태를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 기운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목기가 탁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뻗어가기를 시작하고, 목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화의 기운으로 펼쳐지기 시작하고, 수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설명할 때 씨앗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씨앗을 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 자체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기운, 움직이지 않는 기운, 보이지 않는 기운, 이것을 보고 수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신장, 방광이 이 오행 중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는 무엇을 뜻하냐? 지식. 이게 우리가 똑똑하다 그러죠. 야, 저놈 아는 게 많아, 참 똑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수의 성질입니다. 수는 지식을 상징합니다. 지식. 목기는 뭐예요? 목기는 일을 벌리는 일을 하죠. 막 치고 갑니다. 계속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고 일을 잘 벌리죠. 목기는 일을 벌리는 게 주특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목기가 일을 잘 벌린다고 성공 당한가요? 아니죠. 왜? 목의 상태로 계속 일만 벌리는 거죠. 목기가 발동을 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목기가 발동하면 그 다음에 화기가 오죠. 목화니까. 화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하고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걸 화라 그럽니다. 화. 이걸 화기라 그래요. 펼쳐지는 거.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만드는 과정을 목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만들었더니 누가 야 그거 괜찮다 줘봐라 그래갖고 하나 가져가고, 또 그 옆에서 소문 듣고 갖고 야 나도 줘라 그러고 하나 가지고 나눠주죠. 나눠주는 상태, 이 상태가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고 나면 분간을 하는가요? 너는 가져가도 되는 놈, 너는 가져가면 안 되는 놈. 아니죠. 어떤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나눠줄 때 이걸 톡이라 그럽니다. 톡. 구분을 하지 않아요. 나쁜 놈, 좋은 놈 구분을 하지 않아요. 톡은 모두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구분을 하지 않는 그 상태, 그걸 토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다 나눌러 줬으니까,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단 말이죠. 다 나눠줬으면 나한테 돈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A라는 물건을 만들었더니 누가 좋다 그래갖고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화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이게 하나, 원하는 사람 다 줬다는 거죠. 그게 토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다 나눠줬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걷어들여야 되죠. 나눠주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야, 이거 10만원은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너니까 그냥 9만원만 줘. 그러고 팔아요. 저 사람한테는 이게 30만원짜리인데 내가 사장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20만원만 주세요. 사기를 치든 말든 일단 걷어들이는 겁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금전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면 뭐예요? 야, 그냥 갖다 써. 내가 너한테 뭔 돈을 받아. 그리고 그냥도 줘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들어온 물건을 이제 다 날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 물건을 주고 돈을 걷어들이는 그 상태, 그걸 금의 기운이라 그럽니다. 금의 기운. 그럼 돈을 싹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돈을 걷어들이면 그 다음에 뭐래요? 은행에 저장을 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으면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확 하는 이 본능이 있어갖고
막 질러댄다는 거죠. 돈을 막 쓴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은행이라는 창고에 갖다 보관을 딱 하죠. 돈을. 이게 수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남의 거니까. 그러니까 보관되어 있는 그 자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그 자체를 수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물건이 생성된 거죠. 생성돼서 한 바퀴 돌아서 내가 그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금을 은행에 딱 넣어놓은 상태. 그 상태가 수의 상태입니다. 뭐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리네요. 수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으나 존재는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서는 신장과 방광이 수에 해당된다. 수는 수생목, 수의 단계는 목으로 넘어갈 전 단계를 수라고 하죠. 이게 뭔가 씨앗이 발화되기 직전까지를 수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조금이라도 발화를 시작하면, 안에서 발화를 시작하면 그거는 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마지막 수의 기운까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는 음양, 사상, 오행,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이제 덧살입니다. 덧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기도 덧살이에요. 그 오행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육기라고 해요. 그 육기가,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이 몸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것들, 이걸 육기라고 하죠. 제가 지금 완전체잖아요. 인간으로서 완전체입니다. 인간으로서 완전체인데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움직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자리에 공기 흐름이 바뀌죠. 그 공기 흐름을 걸음풍이라고 해요. 이걸 육기라 그럽니다. 이게 오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걸 육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오행 중에 마지막 단계 수의 단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행도 오늘로서 끝이 났고요. 김제 응곡마을의 벌쟁이님이 저번 영상 촬영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나무벌통에 보온재를 쌓아 놓으면 벌이 산란을 계속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일반 나무벌통은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산란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무벌통에 보온재를 밖으로 돌려놓으면 이게 안에서 아직까지 산란이 나가니까 온도 조절을 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랍니다. 이제 본인이 말씀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거저거 얘기하고 질문 받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깜빡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러니까 EPP 벌통, 그 다음에 스티로폴, 그 다음에 나무 벌통에 보온재 딱 붙이신 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따뜻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춥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요. 제 눈에는 훤하게 보이는데 영상상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마지막 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육기입니다. 육기. 근데 육기를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게 실전에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께 6기까지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실전을 가야 될까, 그럼 결정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양, 사상, 오행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래야만, 그걸 알아야 내 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요? 나를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 속마음은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음양, 사상, 오행을 아셔야 돼요. 왜? 음양, 사상, 오행으로 인해서 육기가 펼쳐지거든요. 육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회생활로
말한다면 내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위에 모든 변화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게 육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왜 내가 몸이 안 좋아졌는지, 그걸 찾으려면 여러분께서 음양, 사상, 오행을 스스로가 아시고 스스로가 먹는 음식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필요한 운동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의사들한테 맡기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돈만 싹 갖다 주고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그냥 그러고 있다가 죽습니다. 인간의 몸은요, 한 번 병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란 그렇습니다. 수의 기운은요, 차가움을 뜻해요. 암은요, 암은 차가운 기운이에요. 암은 지밖에 몰라요. 우리 몸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존재는. 암이라는 존재는 지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기생을 한 거죠. 근데 그 암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해서 뿌리를 온 전신에 퍼뜨립니다. 그 암도 기운으로 따지자면 수기입니다. 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달래야죠. 오행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수입니다. 수. 물. 불나면 물로 끄면 돼요. 영상에 보면요, 그 외국의 영상에 보면 그 거대한 농장에 밭이죠, 밭에 불이 나니까 트랙터로 가갖고 로타리를 싹 쳐버리죠, 중간에. 그래갖고 그 곡식의 중간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불씨가 될 만한 중간 곡식을 갈아서 엎어버리면 불이 타고 오다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불이 탈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목기라고 그러죠. 목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목의 성질을 가진 자들은 밭에 있는 마른 곡식들입니다. 근데 그 중간을 트랙터로 노타리를 쫙 쳐서 그 불이 더 이상 못 가게끔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이 타고 오다가 더 이상 이제 노타리를 쳐서 밭에 노타리를 쳐서 탈 게 없으니까 거기서 꺼져버립니다. 화가 종료되는 거죠. 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기, 불이 탈 수 있는 건 없애는 방법도 있고, 수기, 물을 갖다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흙을 갖다 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봄철에 논두렁 태울 때요, 삽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저는. 왜요? 불이 옮겨 붙으면 그거 물로도 힘들어요. 근데 삽으로 흙을 딱 퍼서 한번 쫙 뿌려버리면요, 갑자기 불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모든 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방법이 목의 방법, 수의 방법, 금의 방법, 그 다음에 토의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수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난리 나면 막을 게 없다, 그 얘기죠. 불나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물이 범람을 해서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와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부르면 막을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 수의 성질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행 중에 수의 성질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불불 안 가리고 달라듭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수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조용하고 우리를 살려주고 모든 생명을 잉태하게끔 해주고 자라게 해주지만, 성장하게 해주지만, 그 수가 화가 나면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화가 나면 그 자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양 사상 오행을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제 대인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몸 건강을 먼저 살리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수의 성질이 강하구나, 이 사람은 목의 성질이 강하구나, 화의 성질이 강하구나, 토의 성질이 강하구나, 금의 성질이 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화날 일은 안 하는 게 좋죠.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왼수지려고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의 성질이 강한 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난 그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고 싶다 이거죠. 잘 지내고 싶은데 목의 성질이 강한 뭐예요? 질러대죠. 직진입니다. 한 방향으로 쫙 가버린다는 거죠. 간다면 뭐예요? 우리의 분노를 담당합니다. 화, 성질. 그러면 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이 좀 싸납죠. 약간 싸납습니다. 툭툭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사람의 성질은 목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캐치를 못하면, 아, 저 인간 왜 나한테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성질을 간파를 하면, 아, 저 사람은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오는 거니까 내가 감안해서 들으면 돼. 그리고 그걸 감안을 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가 통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목의 성질이 강하다는 걸 모르면요, 아, 저 버르장머리였고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싸납게 저 지랄을 하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기 싫죠. 친해지러 갔다가 오히려 왼수되고 와버리는 거죠. 이게 오행의 성질입니다. 그럼 화는요, 화 같은 경우는 즐겁죠. 펼칩니다. 펼치는 거죠. 모든 걸 펼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즐겁죠. 굉장히 즐겁죠. 왜? 계속 펼치니까. 화 기운이 좋은 사람은요, 잘 펼칩니다. 웃음을 잘 주고요. 그러나 화의 기운이 사기가 들어가면요, 웃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실실 웃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죠. 왜? 웃을 상황이 아니니까 웃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의 성질은요, 목에 사기가 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옆에서 둘이서 얘기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나한테 내 얘기하는 거야? 귀에 들리게 똑바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죠. 그게 목기에 사기가 들었을 때입니다. 30분이 넘어갔으니까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음양, 사상, 오행, 요걸 정확하게 내가 알면 사람의 대인관계,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음식, 그 다음에 내 생활, 이걸 유출가 가능하고요, 내가 모든 걸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가요?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